정문일침입니다. 자, 이번 종목은 현대공업 한번 볼게요. 현대공업. 자, 현대공업을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고가가 이렇게 쳐져버리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구도에서 중심 맞고 떨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추세인데 이 저점에서 반등을 또 시도하죠. 그래서 올해는 또 윗골을 달았다가 중심에서 이기지 못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자리다. 위치가 여기죠. 3,470원.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코스닥 종목 우량기업인 소형주고요. 478억이네요. 지금 시가총액이 조금 취약해 있는 종목이죠. 근데 이런 종목은 주가를 그 중심에서 알아보고 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거꾸로. 자, 그런데 하나, 이게 거래가 있다라는 게 더 불만이에요. 거꾸로. 이게 매물 거래가 될 확률이 높거든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거래가 터져버렸으면 올릴 때 거래가 터지든 내려갈 때 거래가 터지든 어쨌든 이게 머리를 이었다. 그래버리면 이게 이런 그림으로 저항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죠. 이거 보면 이거 이 저항대가 보시면 거래가 이렇게 떨어졌죠. 이렇게 매물대 거래가. 자, 그러지 않나 이렇게 한번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다시 월봉으로 가볼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이제 그 정문일침 맨날 얘기하는 이제 흐름상 이렇게 보면 이 자리에서 넘어가지 못했다. 이 대추세를 극복을 못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그죠? 예, 그래 보이죠? 그리고 또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당겨봤더니 이런 그림이고요. 한 가지는 여기 지지하정 하나가 이렇게 보여요. 이 자리가 그죠? 예. 그래서 이 자리를 한번 올라갔다가 여기를 시도해봤는데 이거를 못 넘어갔어요. 이 트렌드를 그죠? 못 넘어가 떨어지고 깨고 이 자리, 넥자리를 또 걸려버렸죠. 못 넘어가고. 그 다음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 저가는 깰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식은 어때요? 이게 갇혀있죠. 이렇게. 예, 갇혀있죠.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하나, 긍정적인 것은 일단 이 트렌드를 하나 만들어서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머리를 일단 드러났죠. 이거. 그럼 이거는 이번에 가만히 보면 주봉을 보게 되면 양봉 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주봉을 가볼게요. 이렇게. 그럴 확률이 높죠. 이게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자리를 가만히 보면 주봉에서는 이렇게 그죠? 모양이 괜찮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니어 라인 안쪽에서 보면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통과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저항이 될 수 있었는데 그죠? 이렇게.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출발점이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더군다나 제가 얘기하는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깨지 않고 그죠? 헤드앤숄더를 또 받쳐서 갔어요. 보시면 지지하장을. 그리고 이제 통과합니다. 그러면 기준이 잡혀요. 어떻게? 얘는 이 선은 깨지 마라. 이렇게 잡힙니다. 그죠? 이 선은 깨지 마라. 그리고 가까이 보면은 여기 얼마대? 3,200원에서부터 여기 쳤던 3,200원 초반대 이 자리는 깨지 마라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갈 것 같으면 안 깬다라고. 그럼 이제 선이 하나 딱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월봉이니까, 주봉이니까 이번 주고요. 그죠? 다음 주까지 연결시키면 얘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 선까지는 깨지 마라. 그럼 금액을 보게 되면 가격대를 보면 이쯤. 얼마? 3,000원은 어쨌든 깨지 마라.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주식을 매매한다 그러면 저렇게 구조를 딱 잡는 거죠. 아, 이거는 뭐 3,000원은 깨지 마라. 그러면 지금 3,470원이니까 약 한 10% 정도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약간 눌림을 줄 때 공략해봐도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쓰는 거죠. 한 5%만 줘야겠다 그러면 저기서 한 10% 올라왔으니까 얼마예요? 3,000 한 200원대나 밀려주면 한번 사볼 만한 거죠. 그리고 벗어나면 손절하는 거고 맞으면 한번 밀어붙이는 거. 뭐 이런 공략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게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월봉을 아까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걸 제낄지 말지는 아직은 이 큰 흐름을 아까 보셨겠지만 이쪽으로 이걸 넘어가지 못했지만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 부딪히러 갈 확률이 높은 거죠. 여기를. 그래서 4,000원대를 공략하지 않겠나. 먼저 가서 다시 뚫을래? 아니면 다시 제대로 걸어 뒤로 갈래? 이런 모양이 좀 갖춰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 흐름은 괜찮은 거죠. 그럼 일봉을 보게 되면 아까 이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478억. 그러면 이때 항상 제가 눈에 가는 게 먼저 저점에서 가는 애들이 누군가를 봐요. 항상. 뚜렷한 주체는 없어요. 그죠? 뚜렷한 주체는 없고 외국인들은 그냥 계속 샀어요. 사서 모았고요. 뚜렷한 주체가 없고 이번에 올라오니까 오늘 좀 팔았네 왕창.
그렇죠? 많이 팔았네요. 자, 그거를 개인이 받았어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때도 가만히 보면 주가가 급등할 때 따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물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받았죠? 또 받았죠? 또 급등하니까 또 쫓아갔어요. 근데 물렸죠.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세력이 아니라 이건 일반 개인이 물렸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세력이면 저거 물리는 형태가 안 되거든. 물렸다 하더라도 쳐서 다시 살리거든. 근데 이렇게 쳐졌잖아요. 이런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세력이라면 이렇게 클러지 않는 거죠. 일반 개미일 확률이 높다. 그래 이번에도 쫓아간 게 어쩌면 이 개미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요 부분만 보면. 그럼 이런 판단이 있으면 현대공업을 지금 매매해봐라 그러면 의심하죠. 저는. 이게 세력화된 개인이 들어왔을 수 있어요. 그건 모르지만 의심하죠. 그래? 좀 의심하죠. 그냥 간단해요. 안 하면 그만이죠. 의심스러울 땐 안 하면 그만이죠. 날라가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시장을 보는 어떤 해석하는 부분이나 판단하는 기준을 봤을 때는 자기 원칙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움 하지 마라. 손절이 길어진 라인의 구간에 들어가면 절대 들어가지 마라. 손절을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라. 원칙에 그냥 원칙에 위치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부딪힌 거 보니까 채널 끝선이다. 그러니까 위치가 매우 가깝죠. 이런 데서 진입은 아닌 거죠. 여기 맞고 떨어질 수가 있는데 차라리 뚫고 이렇게 하고 뭐예요? 지지를 끼고 이렇게 들어가고 밑으로 들어오면 손절. 항상 저는 손익비를 봐요. 매매할 때. 무조건이에요. 그냥. 왜냐 이거는 100%가 아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들은 거예요. 목적이. 저는 그렇게 봐요. 28년 동안 하면서요. 손절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손절 못 하잖아요. 이건 끝장나. 한번 걸리면 하여튼간 이거는 뭐 끝장나. 왜냐면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뭐 1000만원 들어갔는데 한 종목이 10% 100만원 들어갔다 하더라도 물려버리면 물탈 생각이 들어가거든 머리가. 그러면 다른 종목 수익 난 걸 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쪽으로 물타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비중이 20% 30%막 늘어나요. 50%까지만. 그 한 방에 결국엔 끝나. 아다리 걸리면. 그거를 저는 너무 많이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저는 11년간 고생을 엄청나게 했어요. 해도 안 돼요. 해봐도. 이길 것 같은데 져요. 결론에. 이길 것 같은데 지고 이길 것 같은데 지고. 결국엔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이 게임에서 손절을 못하면 죽는구나. 가치주를 할 거 아닌 이상은 가치주에서 뭐 10배 20배 30배 먹을 거 아닌 이상은 내가 그 트레이더로서 어떤 전업으로다 이거로다가 밥을 먹고 살아야겠다는 마음 먹었다고는 그러니까 뭐 가치주 아닌 이상 가치주야 뭐 직업을 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사실 성장세나 이렇게 보고 그런 분석 능력을 없다고 한다면 물론 그게 재주잖아요. 그런 거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기준을 갖고 하게 되면 괜찮아. 해볼만 해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전 종목을 웬만하면 지금 서칭해서 올리는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배워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다른 것뿐이에요. 다른 거. 자, 그럼 현대공업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저는 이 위치 이런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차라리 이런 거. 저항은 뚫고 안차게 돼야 되는 거고 지지할 자리는 깨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주가는 어떻게 돼? 항상 가까운 데서 하는 거죠. 기준에 가까울 때. 그래서 제가 진입할 때는 그 기준을 두고 할 때 5% 3%로 넘어가는 데서는 잘 들어가지 않아요. 절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리해 볼게요. 여기 2,000원대를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요. 2,200원이 10%잖아요. 200원이 10%니까. 그쵸? 그럼 2,100원이 5%죠. 그럼 2,100원에서부터 2,000원 사이에 들어가요. 그 이상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손익비가 5% 이상 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쵸? 너무 커. 5%에서 넘어가면. 그렇게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격대를 보고 그냥 5%냐 그냥 단순히 이게 아니고요. 내가 시장에서 물어본 가격.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매를 한다고. 여기를 잡았건 여기를 잡았든 그냥 5% 무조건 손절한다. 3% 손절한다. 그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것도. 그런데 시장한테 물어보지 않은 자리를 놓고 그렇게 하면 손절만 나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손절만 나가니까 어떻게 돼? 짜증나니까 안 한다고요. 그 방법도 아마 엄청나게 써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해보셨겠어요? 이게 별짓을 다 해보지? 이게 돈에 관계돼서 저도 알거든요. 돈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여러분도 아시겠죠? 별짓을 다 해봐요. 그래서
어떤 하나 방법만 찾아내면 내가 이건 돈을 벌 수 있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욕망에 사로잡히죠. 엄청 심합니다. 저도 이것을 다 겪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게 없으면 올리면 욕 뒤지게 먹지, 여러분들한테 잘못하면.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정문일침이 얘기하는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공업을 통해서 한번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문일침이었습니다.